균형점이 여기 2점이 있어요. 자, 이거 지금 주유소 휘발유 시장이에요. 휘발유 시장인데 지금 휘발유가 1리터에 한 2,000원 가요. 그죠? 모르죠? 자가용이 없어서. 그죠? 1리터에 2,000원 정도. 리터당 2,000원씩. 그래가지고 하루에 한 달에 예를 들어서 1억 리터 팔린다고 가정을 할게요. 자, 지금 균형이 이런 상태로 균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휘발유 가격은 2,000원이고 지금 하루에 한 달에 1억 리터씩 팔리고 있는 주유소가 있다고 가정을 하죠. 굉장히 큰 주유소인가 보죠. 그래서 이렇게 많이 팔리는 주유소는 없는데 전국으로 따지면 있겠죠, 뭐. 그죠? 그래가지고 한 달에 이렇게 2천억씩 이렇게 매출이 올라가는 예를 들어서 GS 칼텍스 회사가 있다.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하죠. 그래요. 이런 상황에 있을 때 갑자기 그 GS 칼텍스는 S-오일로 하죠, 뭐. 그죠? S-오일이 좋으니까. 여기 S. 자, S-오일로 하겠습니다. 지금 S-오일 회사가 지금 1리터에 2,000원씩 팔고 지금 1억 리터씩 팔리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 회사에서 예를 들어서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의 급여를 생산 요소를 갖다가 해당하는 급여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10% 이렇게 올려주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가정할게요. 거기에 뭐 아르바이트생도 10% 월급 올려주고 근무하는 사람도 월급 올려주고 임금을 계속 이렇게 올려주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아니면 이 원유가가 상당히 많이 오르죠. 휘발유를 만들려면 원유가 필요한데 원유를 갖다 가격이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제일 많이 쓰는 그 원유가 어디냐면 두바이산이라 그래요. 두바이산이죠. 두바이산인데 두바이가 사람 이름입니까? 어디입니까? 이거 도시 이름이에요. 도시 이름인데 두바이 중동에 있어요. 중동 석유를 많이 쓰죠. 휘발유가 나오는 원유가 나오는 곳이 굉장히 많아요. 서부 미국의 서부에서 나오고 서부 칼텍스 그쪽에서 나오는 것도 있고 뭐 북해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사우디아라비아 뭐 여러 나라에서 나오는데 그 중에서 두바이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거기서 나는 두바이산 석유를 원유를 한국에서는 제일 많이 사요. 그래서 한 82, 그러니까 한 85%를 두바이에서 사고요. 나머지 거는 이제 15에서 기타 등등에서 막 사들여가지고 휘발유를 많이 사드립니다. 원유를 사드립니다. 한국이 뭐 전액 휘발유가 하나도 안 나서 원유를 하나도 안 나서 전액 다 수입을 해요. 천연가스도 수입하죠. 근데 우리는 원유를 사다가 이렇게 정제해가지고 말이죠. 또 휘발유를 팝니다. 팔아가지고 한 수입한 것에 한 60%는 또 팔아요. 싸게 사가지고 비싸게 팔죠. 우리는 원유는 전액 수입하지만 휘발유는 수출국이에요. S-오일도 팔고요. 그다음 LG, GS 칼텍스도 해외에다 많이 팔아요. 그래서 그런 장점이 있는데, 하여튼 이 두바이산을 갖다 이렇게 많이 샀는데, 이 두바이산이 지금 배럴당 한 107달러 정도 돼요. 비싼 겁니까? 상당히 많이 비싼 거죠. 원래 한 1년 전, 지금 한 1년 반 전에는 한 60달러였었는데, 지금은 100달러가 넘어가는 거죠. 거의 2배 가까이 올라가는 거죠.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원유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면 휘발유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 당시에 휘발유 가격이 한 1,400원, 1,200원서부터 400원 선에서 거기서 왔다 갔다 했는데 지금은 영락없이 2,000원은 넘어가요. 왜 올라갔냐? 원유 가격이 올라갔으니까 그렇죠. 그죠? 자, 지금 원유 가격이 올라갔다. 아니면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올라갔다. 그럼 공급이 왼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균형이 이동을 하죠. 우리가 공급 함수 봤을 때 공급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가격 그리고 뭐 타 상품의 가격 여기 보면 생산 요소가 있잖아요. 그죠? 생산 요소의 가격이
변화진다든가 뭐 기술이 변한다든가 이런 거 변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가격이 변하면 여기서 왔다 갔다 하지만 가격 이외의 것들이 이런 게 변하면 이게 공급 곡선이 왼쪽으로 가든지 오른쪽으로 가든지 이동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자, 가격이 생산 요소가 불리한 쪽으로 가격이 올라가니까 생산 요소, 즉 생산 요소는 노동이나 자본을 얘기하는 건데 노동에 대한 대가,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가격이 올라갔으니까 가격이 비싸지 생산 요소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지요. 그죠? 원유가 올라갔으니까 휘발유 값은 당연히 올라가야죠. 원재료 값, 생산 요소, 원재료 가격이 이게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올랐다는 것은 우리한테 불리하게 작용하는 거죠. 불리하게 작용하니까 공급 곡선이 어떻게 되어버리냐면 왼쪽으로 이렇게 이동합니다. 그죠? 그럼 이렇게 이동을. 임금이 굉장히 만약에 이렇게 올랐다. 그러면 균형점이 이 점에서 이 점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장사가 잘 되겠습니까? 많이 팔리겠습니까? 휘발유 값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그런 상황이 나중에 예측해 볼 수가 있잖아요. 지금요. 지금 이런 상황인데 2,000원인데 이건데 자, 지금 월급을 20% 올렸어요. 휘발유 값이 비싸지겠어요? 안 비싸지겠어요? 당연히 원가가 올라갔으니까 비싸질 거 아니에요. 그죠? 휘발유 값이 어떻게 되냐면 2,000원에서 이렇게 가지고 2,200원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2,200원이 돼요. 그리고 휘발유는 잘 팔리겠습니까? 비싸잖아요. 너무 비싸잖아요. 비싸면 1억 리터 팔리던 것이 비싸면 야, 휘발유를 못 쓰지 하고 나서 차를 갖다 세워놓는단 말이에요. 그죠? 이게 한 8,000리터 그러니까 8천만 리터 이렇게 팔린다고요. 이렇게 요 점이 요 점을 이렇게 줄여가지고 요 점으로 이동한다고요. 한 달이 지나면 이렇게 돼가지고 휘발유 가격은 비싸게 되고 장사는 잘 안 되게 되고 공급은 좀 적게 하게 되니까 수요도 안 되게 되고 하는 결론이 이런 결론이 생겨버린단 말이에요. 그죠? 오르면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 휘발유 값은 올라요. 이렇게 되면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 휘발유 값은 오르죠. 이렇게 올라가는 쪽으로. 그리고 수량은요. 이렇게 이 점에서 균형 수량이 이 점으로 이동한다고요. 수량은 내려가요. 즉 균형점이 이 점에서 여기 이 완점, 이 점으로 이렇게 이동을 한다고요. 한 달이 지나면 이게 이렇게 되면서 한 달이 지나면 이렇게 간다고요. 새로운 균형이 이동하는 거죠. 새로운 균형이 이렇게 이동하는 거죠. 이동하는 게 어떻게 이동한답니까? 뭐 이렇게 이동하든지 뭐 이렇게 거미집 이론에서 뭐 이렇게 이동하든지 뭐 이동해가지고 나중에 가격은 올라가겠죠, 그죠? 올라가요. 새로운 균형점 이 점에서 이 점으로 가는 거죠. 이거 뭐 이걸 그림으로 본다 이렇게 하면 뭐 가격이 올라가는데 2,000원에서 여기 2,200원 올라가는 모습이 어떻습니까? 그거는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가격이 있으면 이게 가격이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하루, 이틀, 1주, 2주, 3주, 4주 지나면서 가격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론 2,000원부터 시작하겠죠. 여기 2,200원이 있으니까 2,200원이 되면 이게 이렇게 올라가지는 않을 거, 그죠? 아마 이런 형태로 올라가겠죠. 이 점에서 막 이러면서 올라가겠죠. 올라가가지고 막 위로 올라가가지고 어느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죠? 최종적으로 균형에 이르겠죠. 균형점이 균형을 새로 이동하는 거예요. 이런 그림 많이 봤죠, 그죠? 그런 게 뭐 그게 이 차트로 보면 이런 형태로 올라가겠지만 이게 뭐 이렇게 가든지 뭐 이렇게 가든지 뭐 이렇게 가든지 네 마음대로 가든지 결과는 여기서 딱 멈춘단 말이에요. 새로운 균형이 생겨버린다고요. 새로운 균형이 생기는데 이렇게 공급이 줄어들면 균형이 이 점에서 이런 점으로 균형이 이동한단 말이에요. 이동한 결과가 수요가 좌측으로 이동하면 결과는 과거에 비해서 가격은 더 올라가고 수량은 더 낮아진다. 그런 얘기예요. 공급량 수요량은 낮아진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휘발유가 비싸진다고 임금 올리면 그리고 장사는요. 잘 안 된다고 8,000리터밖에 안 산다고 안 팔린다고 그거밖에. 그죠? 그걸 미리 알 수가 있다고요. 올린다 이렇게 하면 한 달, 두 달 되면 결국은 이렇게 올라갈 거야 라고 미리 알 수가 있죠. 공급의 이동이에요.
공급이 우측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하면 그 반대가 되겠죠. 그죠? 자, 수요가 만약에 이렇게 이동하는 경우가 생겼다라는 거죠. 여기 S51에서 이 장사 안 될 것 같아서 이제 광고를 좀 하기로 했습니다. 장사가 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광고를 했어요. 광고에서 김연아 보고 야 우리도 저 광고 저 S51 좀 해주라 이렇게 하니까 저는 벌써 I'm 이완 에너지 그러고 출연하는데요. 그러면 못 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한테는 안 되고 하니까 그렇다고 싸이 시킬 수도 없고 싸이 그러니까 걔는 정신이 없어요, 그죠? 막 그냥 막 달려 이렇게 하면서 말이지 S51 쓰세요 이렇게 하면 이게 정신이 나가가지고 아무래도 손님이 안 끌릴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예쁘장한 소년제를 쓰기로 했어요. 소년제 가지고 나는요 S51이에요. 이렇게 그런 광고를 하기로 했어요. 잘 먹히고 갈 것 같아요, 그죠? 예쁘장하고 말이죠. 신나게 딱 이렇게 하니까 야, 저 휘발유 넣으면 저 소년제를 언젠가 한 번 더 볼 수 있지 않을까. 아니면 여자 운전사들은 그런 휘발유 넣고 가면 이렇게 좀 늘씬하게 이렇게 멋져 보이지 않을까. 광고 효과를 노리고 광고를 하는 거죠. 자, 광고를 했습니다. 광고를 딱 하면 그러면 이 수요 곡선이 이렇게 됐는데 광고를 하면 수요가 우측으로 이동하죠. 가격 이외의 요인이니까. 그 공급 요인이 아니잖아요. 수요 요인이잖아요. 그죠? 광고를 하면 수요가 이렇게 될 거예요. 이 점에서 이 점으로. 이 점에서 이 점으로 이렇게 이동할 겁니다. 그러면 광고를 하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광고를 하면 역시 광고를 하니까 잘 팔려요. 그죠? 예. 혹시 김연아가 아니라 그 소년제를 혹시 볼 수 있을까? 못 봐요. 요새 지금 러시아에 가지고 지금 아주 굉장히 애를 쓰고 있는데 혹시나 싶어서 사진이라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 팔리죠. 잘 팔리면 수량은 증가한다고요. 이렇게 증가한다고요. 수량은 이만큼 증가하고요. 그런데 증가하고 나면 어떻게 되냐면 소년제한테 광고료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돈이 많이 들어가면 어쩔 수 없이 휘발유 값을 올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격은 이렇게 쑥 올라가요. 가격은 올라가는 형태로 생겨버리죠. 균형이 이 점에서 이 점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는 얘기냐. 이 점에서 소년제가 광고를 하면 S51이니까 하면 장사가 잘 돼서 좋다 그런 얘기죠. 근데 소비자한테 한 가지 나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가격이요 2,000원에서요 2,100원으로 오르거든요 라는 거예요. 그건 안 가르쳐 주죠. 하지만 한 달 지나가서 광고를 딱 해보면 뭐야 2,100원이잖아. 그제서야 알아요. 난 몰랐는데 왜 몰라요? 미리 알 수가 있는데. 어떻게 미리 알 수 있어요? 2,100원으로 되는지. 여기에 이게 원래 공급 함수가 만약에 P 플러스 만약 500이고 만약에 D가 만약에 수요가 3P 플러스 만약에 마이너스 3P 플러스 1000이다 이런 수치가 있다고 하면 지금 이 점에서 이 점으로 이동했다는 것은 이게 우리가 요거 풀었을 때는 요거하고 두 개 같도록 풀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게 이쪽으로 됐다는 얘기는 상수가 올라간 거죠, 그죠? 상수가 올라갔으니까 1200으로 이렇게 올라갔단 말이에요. 올라갔으니까 마이너스 3P하고 1200하고 요거하고 같이 이렇게 풀어보니까 요 점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가격이 얼마고 수량이 얼마라는 걸 딱 나온다고요. 그죠? 구체적으로 가격이 얼마큼 올라 100원 올랐는지 150원 올라간지 가봐야 알지. 아니야. 가기 전에 딱 가격도 알아요. 좀 알면. 그리고 얼마큼 장사가 잘 되는지 광고 효과가 있는지 안다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추상적으로 하는 게 구체적으로 얼마큼 올라가는지 얼마큼 장사가 되는지 금방 안다고요. 단 우리가 뭐냐면 어떤 상황을 딱 했을 때 그게 수요가 움직이는 것인가 공급이 움직이는 것인가. 그리고 공급이 움직이더라도
왼쪽으로 갈 것인가 오른쪽으로 갈 것인가, 수치로 봐서는 상수가 올라갈 것인가 내려갈 것인가 라는 것만 판단해 가지고 딱 보면 가격과 수량이 어떻게 될 것인지 금방 안다는 거죠. 새로운 균형점을 알 수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균형의 이동이 생기면 이렇게 가격과 수량의 변동이 생기면서 새로운 균형점도 이동을 한다, 그런 얘기예요. 이동하는 것은 아까 같이 뭐 이렇게 가든지 뭐 이렇게 가든지 이렇게 하든지, 그러니까 뭐 소녀나 스타일로 그 후프가 이제 테이프를 뭐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돌려서 가든지, 뭐 이렇게 돌려서 가든지 네 마음대로 가라 이게. 하지만 결과는 몇 점 하고 딱 나온다고요. 그래서 결과가 이런 형태로 난다는 거죠. 균형의 이동은 수요 공급의 원인을 먼저 분석해가지고 좌로 갈 것이냐 우로 갈 것이냐라는 것을 판단해가지고 균형점이 이동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이런 일이 만약에 동시에 벌어지면 어떻게 되냐, 이게 동시에. 자, 지금 월급을 이렇게 20% 올렸어요. 자, 올림과 동시에 야, 이러다가 장사 안 되지. 그래서 손현재를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광고도 하자. 광고를 한꺼번에 동시에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공급은 왼쪽으로 줄어들고 수요는 이렇게 증가가 되겠죠, 동시에. 그럼 그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 가격은 올라가는 김에 왕창 올라가고요. 수량은요. 수량은 이게 내려가고 올라가고 서로 상쇄돼 가지고 뭐 비슷한 수준으로 되겠죠. 즉, 이 점이 이 점으로 이렇게 이동을 한다고, 이 3점으로 이렇게 이동을 한다고요. 이렇게 되면요. 자, 우리가 지금 월급 급여를 20% 올렸습니다. 그리고요, 손현재한테 이렇게 광고를 딱 시켰어요. 그래서 그 옆에 손현재 광고하다가 그 옆에다가 이 교수를 시켜가지고 이 교수도 이겁니다. 이게 그런 광고를 딱 했어요. 저는 조금만 줘도 돼요, 광고비리는. 근데 하여튼 뭐 출연만 시켜줘도 감사한 거지요, 뭐, 그죠? 그래, 그런 광고를 갖다 동시에 이렇게 하면, 그러면 장사 잘 되게 안 되게 라고 물으면, 그러면 그거 어떻게 아느냐? 안다고요. 그거 어떻게 하냐면 가격이 둘 다 합하면 이런 결과가 생기는데, 장사는 됐다가 안 됐다가 해가지고 뭐 한 얼마큼 팔아요? 한 1억 리터 판다고요? 뭐 1억 리터 뭐 조금 잘 되거나 못 되거나 뭐 고만고만하고 뭐 그 정도가 될 거예요. 근데 가격은요, 휘발유 가격이 지금 얼마 팔아요? 2,000원이에요. 근데 휘발유 가격은 좀 모르겠네. 그래가지고 휘발유 가격은 2,200원에서 2,300원 될 것 같아. 엄청나게 오를 것 같은데 휘발유 가격은 올라간단 말이에요. 장사는 뭐 고만고만하고요. 장사 잘 될 거라고 하는데 장사는 뭐 그냥 보통이고 그 금액만 많이 올라간다는 거죠. 매출은 또 많이 늘겠죠, 그죠? 가격이 올라갔으니까, 그죠? 그럴 수는 있어도 글쎄 뭐 지금 현재 상황은 장사는 잘 안 될 거고 그냥 보통일 거고 그냥 뭐 돈 많이 번다. 어떻게 아냐, 그런 얘기예요. 어떻게 알겠어요? 경제 원론 들으면 다 안다고요. 근데 그 나중에 뒤에 가서 그걸 참 기가 막힙니다. 무릎팍이나 하시지요. 내가 뭐 무릎팍하게 생겼어요? 그래요. 결과는 이렇게 되어버린다고요. 즉, 이 점에서 이 점으로 가죠. 물론 뭐 이걸 먼저 시행해서 이렇게 갈지 뭐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든지 하든 결과는 여기에 도달한다고요. 시간이 되면 이런 현상이 동시에 생겨버린다, 그런 얘기예요. 균형이 이동하는 거죠. 균형이 여기서 동시에라도 어떤 사회 현상에 있어서 수요 공급 요인이 두 가지 다 한꺼번에 동시에 발생할 수도 있어요. 세 가지도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세 가지 발생한다라도 여기 그냥 그대로 그냥 여기다 갖다 제외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어디 가는가라는 걸 보면 아는 거예요. 이것도 장사가 잘 되냐 못 되느냐, 내려가는 요인하고 증가하는 요인이 어떤 것이 더 세냐, 이게 내려가는 게 더 길면 약간 내려가는 형태로 나오겠죠. 올라가면 많이 올라가는 형태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수요 이
균형의 이동을 하면서 새로운 곳으로 끄집어들여 가지고 이런 경제가 그러니까 시장 기능이 어떻게 움직여지는가라는 것을 금방 알기 쉽게 알 수가 있죠. 어려운 거 없어요. 구체적으로 계산하라 하면 계산하고 여기다 수치만 갖다 집어넣어주면 대입해서 탁 굴르면 돼요. 그죠? 예측 얼마 어렵지 않다는 거죠. 이거 갖고 최근에 경제 현상을 최근에 벌어지는 그런 경제 현상을 조금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최근에 교과서에도 안 나오는 최근에 2010년서부터 지금 2012년, 13년 상에 우리나라 경제 동향이 어떻게 움직여져 가면서 지금 뭐가 문제가 되는가, 그리고 뭘 지금 못하는가, 그리고 앞으로 무엇을 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이런 게 아주 경제 스페셜 전문가들이 다루는 문제를 우리는 여태까지 뭐 배우진 조금 배웠지만 이 정도의 경제 실력을 갖고 그런 것을 갖다가 끄집어내는 그런 걸 한번 보자 그런 얘기예요. 굉장히 어렵겠죠. 어려운 거 없어요. 순차적으로 가면 다 분석이 가능하죠.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2008년 그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 금융위기가 생긴다는 것은 금융위기가 생겨버렸다는 건 전 세계가 금융이 망가져가지고 금융이 망가지고 은행들이 망가지는 거죠. 정확히 2008년 9월 15일이에요. 9월 15일 그걸 글로벌 금융위기라 그래요. 금융위기에 대한 문제예요. 금융 쪽에 문제가 생겨서 크라이시스 위기가 생겼단 말이에요. 위기가 생겼다면 아주 그냥 긴급한 문제죠. 그리고 그게 미국에서 시작했지만 글로벌 전 세계로 다 번져가지고 그냥 불과 한 3개월 만에 2, 3개월 만에 싹 쓸어가는 거예요. 기업이란 기업은 다 망하고요. 은행이란 다 망하고요. 우리나라도 전나라도 전 세계가 다 그렇게 위기에 처하는 시기가 바로 지금으로부터 4, 5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리먼 사태라고 하죠. 리먼이 뭐냐? 리먼이 회사 이름이에요. 리먼 브라더스라는 회사예요. 미국에 있는 회사죠. 미국의 유명한 은행이에요. IB. 그러니까 투자은행이에요. 세계 4위의 회사가 2008년 9월 15일 날은 태어난 날이 아니라 이 리먼이 돌아가신 날이에요. 파산한 날이에요. 파산한 날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루 이틀 간격으로 계속 망하는 거야. 하루에 뭐 한 개가 망하는 게 아니라 막 서너 개씩 막 망해요. 은행 리먼 사태가 망한 다음에 그 다음에 3개월 있다가 또 다음 3위의 회사가 망합니다. 1, 2위 거의 죽은 바나 다름없이 그냥 망합니다. 은행이 망하게 생겼으니까 돈을 출자했던 제조업한테 돈 빌려줬던 것에 돈 달라 그래요. 돈 달라 그러니까 돈이 없어. 원금을 갚으라 이거예요. 내가 3천억 달러 빌려줬으니까 근데 그 회사는 그래서 이자가 내기가 좀 어려운데 요번에 좀 다음 달에 내면 안 될까? 그거 부탁하러 갔는데 안 돼. 우리가 지금 회사가 망하겠으니까 일주일 내에 3천억 달러 빌려줬지. 그거 다 가져와. 3천억 달러가 어디 있어요? 그죠? 그럼 부도나는 거예요. 망하는 거죠. 그래서 망하는 회사들이 많아요. 미국의 기업 중에서 최고의 기업이라고 세계적인 큰 기업이라고 하는 GM, 제너럴 모터스가 망하는 거예요. GM이 망해요. 돈 좀 빌려주라. 안 그러면 우리 망할 수밖에 없다. GM은 망해요. 그럼 그 밑에 있는 첫 번째 기업은 클라이슬러예요. 클라이슬러도 그런 상황에 걸려 있죠. 클라이슬러 돈 빌려달라 그러니까 여기는 돈 조금 좀 생각해보고 좀 안 그러면 우리는 뭐 몇만 명 되는 거 다 해고시키고 다 그냥 해산해보고 이겠다고 하니까. 근데 이 사람이 먼저 신청해 놓으니까 이 사람은 신청해야 되는데 이거 안 들어줄 것 같아요. 근데 신청 하나마나 뭐 안 들어줄 거잖아요, 그죠? 이 사람이 신청도 못하고
우리 석 달 후에는 그래서 망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작정을 해놓고 선전포고 석 달 내에 돈 안 빌려주면 우리는 망할 거예요 하고 딱 선언해놓고 석 달 동안 기다리고 버티고 있는데 이 사람은요 신청도 못하고 석 달 되기도 전에 2달 만에 그냥 망해버려요. 여기 포드 회사가 하나 있죠. 미국에 포드 회사 자동차에 포드 회사는 뭐 되지도 않을 거 뭐 그 정도 뭐 부도날 위기는 아니에요. 부도날 위기는 아닌데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냥 예. 왜 가만히 자동차 생산도 안 하고 가만히 있죠. 왜? 어차피 망가진 거니까 돈 빌려달라고 아무 소용 없으니까. 그렇지만 파산은 안 하고 살아는 있어요. 너 뭐하냐고 툭 문제 가지고 살았냐? 그러니까 숨을 쉬고 있어요. 이런 그런 형태예요. 죽은 바나 다름없죠. 제조업이 이렇게 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사태가 글로벌 상태예요. 제조업도 망하고 이 금융업도 망하고 그것만 망하는 게 아니에요. 큰 대기업이 망가지고 중소기업은 뭐 신문에도 안 나. 다 망해요. 기업이 다 망하면요 종업원들이 다 쫓겨납니다. 다 실업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순식간에 짧은 시간에 확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그게 미국만 상황이 아니에요. 그게 영국, 프랑스, 독일의 유럽 상황이고요. 유럽도 같이 덩달아서 그렇게 됐고요. 이게 아시아로 번져가지고 아시아에도 다 그럽니다. 왜? 아시아에도 투자해놓은 거 있으니까 우리 급한 거 우리 들어 가져갈래? 그럼 투자 자금 쏙 빠져나가잖아요. 그럼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국도 그렇지, 일본도 그렇지, 한국도 그렇지, 몽땅 다 전 세계가 전부 다 초토화돼 버립니다. 불과 몇 달 만에. 이런 게 금융사건이에요. 그 후유증은 아직도 안 끝났습니다.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게 또 합법적으로 일어나가지고 나중에 복구하기 위해서 돈을 많이 쓰게 되는데 다 빚내가지고 써가지고 그 복구 비용을 국가가 채무를 져가지고 국가가 망하는, 국가가 아주 혈단나는 그런 상황이 2010년서부터 10년, 11년, 12년까지 돼가지고 지금까지도 아직도 애먹고 있습니다. 해결을 못해요. 지금 초토화된 상태에서 어떻게 복구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이런 원인은 왜 이렇게 이런 원인이 생겼냐, 왜 이렇게 금융 이런 문제가 생겼냐, 그 이면에는 바로 그 한 6개월 전에 아주 커다란 사건이 생겨서 그러는 거예요. 2008년 들어오자마자 무슨 일이 생겼냐, 이런 문제가 생겼죠. 원유가, 국제 해외 원유가 이런 것들이 국제 원자재 가격이 50%부터 250%까지 6개월 만에 이렇게 50%, 2배 따블로 올랐습니다. 원유가 60달러에서 120달러 달라 그래요. 2배 올랐어요. 근데 원유를 안 쓸 수가 없죠. 그죠? 자, 안 쓸 수는 없는 상황인데 가격은 2배로 뛰어 올라갑니다. 그 다음 뭐 곡물, 옥수수, 콩, 뭐 그런 것들, 밀가루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가격이 거의 2배로 올라가요. 밀가루가 올라갔다고 짜장면이 3,000원 했던 게 3,500원 받다가 요새 또 4,000원 받아요. 왜 올랐냐 했더니 밀가루 가격이 올라서요. 그렇죠. 그것만 오르는 거 아니죠. 광물 뭐 이렇게 하죠. 석탄 뭐 다 금 막 올라가요. 작게 오르면 50%, 많으면 뭐 250%, 300%씩 따블. 그 고수대비에 쓰는 용어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많이 몰라요. 그 뭐 비싸면 안 쓰면 되잖아. 안 쓸 수가 없죠. 생산하려면 원재료를 어떻게 안 써요? 그죠?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6개월 만에 갑자기 국제 원자재가 되니까 국가에서 이 공급이 왼쪽으로 이렇게 됩니다. 왜? 이거 생산 요소거든요. 생산 요소가 쫙 이렇게 올라갑니다. 짧은 시간에 2배로 올랐으니까 이게 이동해도 많이 이동을 하지요.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한국도 예외 없이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한국은 참 딱한 나라예요. 왜? 원자재가 없어요. 뭘 만들려면. 원유 이런 거 없죠. 그래서 자원 의존율이 해외 자원 의존율이 얼마큼이냐면 85%를 해외에서 전부 다 가져옵니다. 철광석 뭐 이런 거 전부 다
가져와서 그거 갖고 우리가 수리해가지고 다시 뭐 자동차 만들고 또 팔고 이렇게 다 해요. 그럼 이 원재료를 누구한테 가냐? 해외에서 가져와야 된다고요. 그리고 에너지 자원은요. 에너지 자원은 95%를 우리가 해외에서 수입해야 돼요. 안 쓸 수는 없어요. 석유나 천연가스는요. 99.9%를 해외에 의존해요. 안 나는 거지 뭐. 안 나면 비싸면 안 쓰면 될 거 아니야. 안 쓸 수가 있나. 전기 없이 한번 살아볼래요? 휘발유 없이 한번 살아볼래요? 우리나라 식탁에 없는 음식물이요. 다 없이 한번 살아볼래요? 비싸다가 안 먹자고? 생산하려면 그런 것이 필요하죠. 요만큼도 줄일 수가 없어요. 조금 아껴 쓸 수는 있어도 조금 줄일 수 있어도 근본적으로 안 살 수는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건 전부 다 우리가 가격을 2배씩 주고 다 살 수밖에 없죠. 생산 요소가 2배로 다 올라가지고 줄일 수도 없이 그냥 이만큼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경제가. 이런 상황이 되었었죠. 이거 국가 단위로 보면 이건 국가 경제로 보면 이 가격과 수량의 원리를 결정되는데 국가 단위로 거시경제 분석을 하면 이 가격은요. 이거는 물가라 그래요. 물가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물건의 가격들을 다 가중 평균한 것을 물가 지수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국가 단위로 본다면 우리나라의 물가 수준이죠. 모든 가격의 상품 수준을 물가라 그래요. 물가를 영어로 프라이시스라고 하죠. 프라이시스라 그래서 이것도 P라고 쓰는데 이건 물가라고요. 국가 단위로 보면요. 물가가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는 현상을 인플레이션이라 그래요. 물가가 올라가는 현상은요. 물가 올라가면 별로 안 좋죠. 국가 단위로 보면 이걸 전부 다 묶어서 우리나라의 개인이 아니라 몽땅 다 묶어서 보면 가격을 몽땅 하면 평균을 하면 물가가 나오는데 물가가 이게 물가가 되는데 물가가 많이 올라간다고요. 자, 이 수량이죠. 이 수량은 생산한 거죠. 생산량이죠. 생산한 것을 우리나라에서 생산한 거 많잖아요. 그죠? 생산한 것을 뭐 생산하느냐 이런 것을 전부 다 집계하려니까 어려워요. 어려우니까 그것을 다 화폐 가치로 생산합니다. 자동차 몇 대 만들었어? 저 10대 만들었어요. 한 대 얼마씩 팔았어? 2천만 원. 아, 그럼 자동차 2억 원어치 만들어냈구나 하고 돈으로 계산해요. 돈으로 계산해서 다 합계를 하죠. 다 합계한 것을 뭐라 그러냐면 GDP라 그래요. Gross Domestic Products라 그래요. 생산한 것을 화폐 가치로 다 표현해가지고 1년 동안 생산한 것을 만드는 것을 GDP라 그래요. 국내 총생산이라고 하죠. 고등학교 때 좀 배웠는데 잊어버렸죠. 이게 GDP인데 이 GDP에 대한 별명이 뭐냐면 국민소득이라고요. 이게 국민소득이고 이게 소득이죠. 소득. 이게 뭐냐면 화폐 가치로 표현하면 이게 소득이라고요. 나라별로 보면. 우리나라 소득은 지금 GDP는 한 1100조 정도 되는데 국민소득이 증가하는 현상을 뭐라 그러냐. 국민소득이 증가하는 현상. 1000조 생산했는데 다음에 1100조 생산했어요. 그럼 100조만큼 더 증가했죠. 그런 것을 100조만큼 성장했다 그래요. 국민소득 증가하는 현상을 경제성장이라 그래요. 그럼 1000조에서 100조 더 하면 10% 성장했죠. 그럼 10% 더 증가했습니다. 그걸 세련되게 얘기하는 것을 경제성장률이 10%입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소득이 이건 국민소득이고 이게 국민소득이 증가하는 현상을 경제성장률이라고 하고요. 물가가 증가하는 현상을 인플레이션이라고 한다고요.